수고 많으십니다. 아, 예. 네, 매번. 이거 다 만나는 오, 달라지네. 김동아, 여기 뭐해? 오, 아, 지금 점검 중이에요. 점검 중이에요. 저 불러왔어요. 기계실. 조금 기다리셔. 저 어때요? 좀 시원해요? 네? 아까보다 낫죠? 오셨나요? 아, 예, 예. 중간에 휴식이 있으니까 저는 오늘 제대로 그냥 하니까 듣는 분들이 아무래도 뭐 적기도 그렇고 궁금하긴 한데 질문 시간도 구해서 만들어 왔어요.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왔어요. 오, 정확하게 중간 휴식 있으면 그때 줘도 되고. 시원해지네. 그죠? 전문 시간. 예, 우리 동기인데 제가 맡기는데 내보다 컴퓨터 훨씬 잘해요. 정보를 보셔가지고. 보내니까 그게 다 보는 명단이네. 별도로 어떤 단체
그리고 우리 아이고 우리 지혜장님 한번 씩 일어나서 아이고 우리 지혜장님 아니 얼마 만에 얼굴을 보니까 내가 정신이 다 없네. 아이고 참. 유재석 시인님, 아 이제 매달 유재석 올려오세요. 시인님, 잠시만요. 그렇습니다. 하다 안 오시니까 저를 해가지고. 이게 시간이 다 되므로 잠시 후에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뒤쪽에 앉지 말고 좀 앞쪽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2시 다 됐는데 그냥 이쪽에 조금 준비가 좀 덜 됐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렇게 하고 뭐 깜빡했는데 또 한번 연락 드려야지. 아이고. 자, 핸드폰을 진동이나 무음으로 전환을 좀 시켜주시면은 세미나에 방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인데 이렇게 시간을 다스려 주시고 거리를 초월하여서 오늘 돼지문학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 또 밝고 환한 눈빛을 뵈니까 한층 힘이 있었고 미래의 발전상이 보이는 듯 합니다. 저는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범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본을 보여야 되는 우리 시인들의 모임입니다. 문학인들의 모임입니다. 대한민국 주식포럼 돼지문학회는 그래서 항상 국민 의례를 먼저 하고 기타 순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주식포럼 돼지문학 세미나 7월 세미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정말 이 빵파리가 안 나와가지고요. 예, 박수가 한 박자 늦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국기를 향해 주시고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항상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네, 이제 순국 선열과 작고 본인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회원 특강이 있습니다. 여행하며 표현하는 시문학에 관하여서 권주엽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엽 박사님은 국제정치학 박사님이시고 우리 시인대학 6기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의 덕목을 가슴에 품고 살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현재는 장로로 통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고 있으며 육군 군사연구소 또 명예해군으로 계시고 명예해병대로 계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국에서 주는 대영 제국 훈장을 받으셨네요. 여기에서 박수 한 번만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역사포럼 고문이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 대기문학에서 중요한 것은 시집이죠. 루스드라라는 시집을 저술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오늘 오셔서 귀한 특강을 해주시게 됐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가득하고 또한 영광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권주엽 박사님 뜨거운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전에 김 의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본주입니다. 김 의장님께서 너무 과찬해 주셔가지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또 그런 일이 될까봐 걱정됩니다. 마이크 가까이 하세요. 예. 위로 올리시도 되는데. 좋아. 예, 거기 대해서는 이쪽에. 들립니까? 예. 오늘 지금 며칠 전에 그 박 교수님께서 저보고 여행 세계 여행과 관련된 신문학 강연을 해달라고 그러시길래 제가 이게 이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좀 고사를 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하시길래 그럼 뭐 미천도 없지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준비를 해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자님들 앞에서 뭐 문자 쓰는 그런 기분이에요. 저는 이 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시를 쓰고 싶었는데 그리고 또 아주 훌륭한 그 시인들에 대해서 좀 경탄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를 써보려니까 이게 엄두가 나지 않고 그래서 남이 쓴 시 이런 거는 좀 어깨너머로 잘 봤는데 직접 그 써보는 그 시도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 작년에 여기 계시는 최진만 선배님께서 이 시인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꼭 한번 배워보라고 하시길래 제가 조금 상담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인데 그래도 뭐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작년에 시인대학 6기에 공부를 했고 또 자격도 없는 주제에 조그만 시집을 금년 초에 내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에 대해서 막바로 좀 본론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번에 다음 주쯤 발간될 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목이 자살과 인생이에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20권 책을 썼는데 절반 이상이 이 전쟁이랑 군사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또 아까 김 기자님께서 제 그 양력을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39년 동안 민간 기업에서 산업 전사로 일했고 또 책도 군사적인 책들만 많이 발간했었고 배경이 그렇다 보니까 뭐 아까 육군 군사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자살과 인생이라는 그런 분야의 책을 쓴다는 게 독자들이 좀 약간 주저할 것 같아서 이거 저자 양력에 뭐라고 쓰나 싶어서 예를 들어서 뭐 육군 군사연구소 뭐 이렇게 쓰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책의 내용이랑 군대랑 좀 조금 바란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배경들이 또 뭐 기업에서 39년 일한 사람이 무슨 자살과 인생을 써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까봐 이게 저자 양력을 뭐라고 쓰나 그렇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시인이 괜찮겠어요. 시인 그러면 뭐 자살과 인생에도 좀 더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자 양력 맨 위에 사진 옆에다가 제 이름 밑에다 시인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때 쓰면서 내가 시를 공부하기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동서양의 고대로부터 여태까지 뭐 얼마나 많은 시인이 있었겠습니까? 또 그 중에는
아주 출중하고 기라성 같은 시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여기 뭐 다음 물론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뭐 소개하려면 서론도 못하고 끝날 거고 또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우선 그래서 동서양의 시인을 찾아서 제가 저분들의 그 발자취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에도 몇 분 더 있는데 그거 다음은 뭐 한 2시간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하고 제가 크게 8분만 좀 골랐습니다. 시인 8명을 골랐는데 여기 뭐 미국의 휘트만이나 롱펠로라든가 러시아의 푸시긴, 뭐 독일의 쉴러 이런 쟁쟁한 분들은 여기 포함 안 됐고 왜? 제가 그분들 집에 가보질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 나온 분들은 제가 이 양반들 그 태어난 집들이나 또 관련된 거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브리엘라 미스트라라는 사람, 여자인데 노벨 문학상 받았습니다. 그 칠레 시인이죠. 여자 시인인데 잠깐 제가 오늘 책을 몇 권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금년 초에 쓴 책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 정도 크게 시집 냈을 거예요. 이 가브리엘 미스트랄의 시가 들어있는 시집입니다. 상당히 크죠. 이거 겉만 큰 게 아니고 제가 이거 갖고 오니까 오늘 등산용 가방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무거운 거 갖고 와서 뭐 보여줄 필요 있을까 싶다가 왜냐면 좀 우리나라 시인들이 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공감대를 좀 더 외국에는 이렇게 한다 싶어서 제가 일부러 여기서 30m 배낭에 이거 갖고 왔습니다. 제가 여기다 놔도 이거 두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와서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가브리엘라 미스트라는 저 여자 시인이 쓴 시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나뭇잎에 대한 시를 썼는데 그 나뭇잎을 현미경처럼 우리 박종규 교수님이 자주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시인은 아주 자세하게 공부하고 조사하라고 이렇게 나뭇잎에 대해서 시를 썼는데 나뭇잎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리고 이것은 물론 스페인 말로 되어 있는데 중남미, 그러니까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시인들의 유명한 시인들의 시일반을 발췌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제가 이거 30년 전에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시를 쓴 거는 작년에 이제 박종규 교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좀 용기를 얻었는데 그 전에는 남이 쓴 시는 멋있어 보이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뭐 시작해야 되겠는지 잘 몰라서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실제로 쓴 거는 작년이지만은 사실은 그 전부터도 제가 외국에 여행 다니고 그러면서 어깨 너머로 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그만 시집을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이것도 여기다 두겠습니다. 뭐 집에 갖고 가지진 마시고 한번 관심 있는 분은 보세요. 여기 얇아 보이는데 500페이지입니다. 이거 나온 이게 1850년서부터 1870년 사이에 유럽과 영국에서 나온 시를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발행 연도가요.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1913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110년 된 책입니다. 110년 된 책인데 얼마나 이게 책 질이 좋은지 마치 지난주에 만든 책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 대영 제국이 태양이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라 하는데 그 말이 맞구나 하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단테 아시지 않습니까? 시성? 단테의 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것도 영국에서 나왔는데 1923년에 나왔어요. 딱 100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외국 여행 다니면서 이 헌책방을 가져 뒤지면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이분은 시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학가죠. 펄벅 다 아실 거예요. 그 부천에 펄벅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도 이 책 없어요. 이게 1960년대 영국에서 나온 건데 이게 새해라고 신년 펄벅 여사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쓴 책입니다.
뭐 돼지 펄벅하면 돼지 그거는 뭐 다들 아는데 이 책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외국의 헌책방에서 구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거는 뭐 여러분 혹시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겁니다. 영미시와 한국시. 그래서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시인 실전은 작년에 했지만은 그 마음속으로 이 시인에 대해서 뭡니까 존경하고 시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그렇게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할 텐데 오스카 와일드 잘 아시죠? 그리고 오스카 와일드 11명 그건 뭔가 하면 11명이면 여기 다 되지 않겠습니다. 저 중학교 애들도 아는 시 있지 않습니까? 이니스프리의 호도 나는 이제 가련다 뭐 그러면서 예이츠가 지은 시 있지 않습니까? 아일랜드는 이 문학의 나라입니다.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예이츠도 노벨 문학상 받았죠.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웬 그 문학가 시인이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문학가 시인이 그 나라 어디선간에 어디 곳곳에 다 그 존경받는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그 좋은 우리나라에는 이런 풍토가 없는데 참 이런 풍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학이 발달되는구나 하고 혼자 여행하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요 관련된 뒤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버트 번스. 아마 그 로버트 번스 그러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영국의 뭐 워스워스 그래 시인 그는 아는데 잘 아는 로버트 번스 그걸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혹시 이장로님 그 로버트 번스 아마 올드랭사이는 아마 아실 거예요. 슈돌 캔턴 비포가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별할 때 뭐 부르고 오면 그 로버트 번스가 그 올드랭사인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사진을 뒤에 계속 나옵니다. 제가 이분 죽은 데 묘지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애수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언제 보셨어요? 언제 보셨어요? 우리 전 선생님 나이도 얼마 안 돼 보이는데? 그 애수 원 제목이 워털루 브릿지죠. 워털루 브릿지 그래서 제가 런던에서 그 워털루 브릿지를 갔어요. 그 사진도 뭐 찍고 이쪽에서 찍고 저쪽에서 찍고 와서 여기가 그 로버트 테일러랑 비비안 리가 여기서 그 보면서 혼자 상상해서 쭉 걸어가 봤습니다. 걸어갔는데 웬 저쪽에서 서양 여자가 한 명이 와요. 내가 그 여자를 보면서 누가 사진을 내가 인증샷을 남기려고 저 여자한테 부탁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그 서양 여자가 가까이 가 보니까 나이가 한 60살쯤 돼 보여요. 그래서 내가 사진 한 장 좀 찍어달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워털루 브릿지 영화 보고 와서 내가 이 다리에 온 건데 사진 좀 찍어달라 그러니까 찍어주더라고요. 그냥 이 여자 하는 얘기가 자기는 러시아에서 왔대요. 근데 자기도 워털루 브릿지 애수 영화 보고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관에 그 로버트 번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시인이 아주 시인이죠. 서정 시인. 또 조지 바이런 보통 경이라고 불러요. 이 양반은 귀족입니다. 그래서 근데 귀족인데도 시를 많이 지었죠. 로드 바이런이라고 보통 부르죠. 네. 그다음에 토마스 레플스. 혹시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시인이 아니에요. 시인이 아닌데 제가 왜 집어했냐면은 레플스 싱가포르 가면 레플스 많죠. 레플스 시티 레플스 호텔 싱가포르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 레플스 호텔입니다. 그 가면 박물관도 있어요. 그 안에 이 레플스에 대해서 그 싱가포르라는 싱가포르를 영국의 땅으로 만든 사람이 레플스예요. 얘기하면 레플스를 제가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책을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하려면 한 서너 시간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끊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데 와서 레플스 나이트 클럽 그 이름 못 짓습니다. 그 법에 허용이 안 돼요. 좋은 이름만 붙여 레플스 뭡니까
학교, 뭐 래플즈 고등학교 이거는 되는데 그 래플즈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은 못 붙입니다. 근데 이 래플즈가 제가 인도네시아의 보골이라는 데를 갔는데 혹시 보골 식물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자부하는 식물원이 영국의 큐 식물원입니다. 런던에 있는 거. 근데 세계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열대의 식물원 중에 최고가 그 보골 식물원이에요.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그 갔는데 정문을 딱 들어가니까 무슨 조그만 정자가 나와요. 근데 그 안에 무슨 비석이 있길래 제가 저게 뭘까 싶어서 가봤더니 래플스가 자기 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지은 시가 거기 써 있습니다. 그 시를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옛날 한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까 뭐 절반 정도는 알겠는데 절반 정도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제 친구 영국인한테 보였더니 지도 모르겠대요. 이거 뜻을. 그 나중에 이제 뜻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 뜻을 알게 되니까 이게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총독이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그 정도 시 썼으면은 누구든지 봐갖고 가슴이 뭉클하게 된 시 썼으면 직업 시인이 아니래도 이 사람은 충분히 시인을 그럴 이름을 붙여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이름을 여기 시인 대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분 다 알죠? 타고르. 우리 인도의 시인 말입니다. 이 양반도 동양 최초로 동양인으로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 받았죠. 이 양반은 태어난 데를 제가 가봤어요. 그래서 가브리엘레 미스탈도 태어난 데다 가보고 그 다음에 그 마나스라는 거 이거 생소하실 거예요. 키르기즈스탄의 시인인데 키르기즈스탄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키르기즈스탄 가서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키르기즈스탄의 제일 영웅이 누구냐? 이 마나스. 어디 가나 동상이 다 있어요. 근데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마나스에 대해서 알기를 위해서 공부하려고 키르기즈스탄 수도 서울 비스케크 우리나라 수도 서울 그 가갖고 도서관에 가서 국립도서관에서 이 양반에 대한 걸 조사하니까 저는 전쟁 얘기한 거 보려고 갔더니 그거는 별로 없고 이 양반이 쓴 시가 책이 여러 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시인도 저는 훌륭한 전쟁 영웅이 되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기다하라 하쿠슈. 제가 다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속력을 붙이니까 괜찮습니까? 들을 수 있어요? 네. 우리 우리나라 국민 시인이라면 누구를 뽑습니까? 윤동주, 이육사, 또 그런 분들, 김소월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국민 시인이라면 국민 시인이라는 말이 있나요? 박규신 우리나라에서 국민 시인이라고 붙여준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붙이는 겁니다. 그냥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시인이라는 뜻에서 제가 국민 시인이라고 제가 그냥 이렇게 임의로 붙였는데 이 기다하라 하쿠슈라는 사람은 일본의 국민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 쳐놓고 저 사람 이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대부분이 중학교만 다니도 윤동주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본인들도 기다하라 하쿠슈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민 시인이에요. 근데 윤동주 시인이 그러니까 저 기다하라 하쿠슈가 윤동주 시인보다 32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윤동주 시인보다 3년 일찍 이 세상 떠나고 윤동주 시인은 우리 해방되는 걸 바로 앞에 두고 세상 떠났죠. 근데 윤동주 시인이 이 기다하라 하쿠슈의 시를 아주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거의 비슷한 제목의 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그 제목만 비슷하지 그 시의 내용은 무슨 모방하거나 표절한 게 전혀 아니고 윤동주 시인의 그 독특한 시인이 그 시 내용이지만은 그 윤동주 시인이 살아있을 때 그 기다하라 하쿠슈라는 시인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 사람의 시를 특히. 그래서 제가 하나 일본인이지만 저 어떨 때는 그 일본인 이름 붙이기 좀 겁나요. 저 친일파냐 또 이럴까봐. 그건 전혀 상관없고 이거는 국적을 떠나서 시인의 시각에서 오늘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오늘 저 시 강연하기 전에 이거 뭐 명색이 그래도 시인인데 시 한 수 안 써갖고 그 한다는 게 좀 창피해서 시를 하나 썼어요. 하나 읽어볼까요? 그냥 다들 알아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뭐 낭독할까요? 낭독해요? 네. 근데 목소리 나쁘면 안 돼요. 앞에 나온 분들 대강 여기다 나옵니다. 사막 모래와 안데스는 가브리엘라에게 생수를 주었고 콜카타 강물은 타고르에게 동방의 등불을 주었다. 이니스프리 호도와 아일랜드 들판은 시인의 요람, 시냇가에선 예이치와 오스카의 음성이 오늘도 들린다. 다르다넬스 해협은 바이런을 키우고 탈라스 평원은 시인을 영웅으로 만들었구나. 레풀스의 연모가 싱가포르를 만들더니 번스의 음성은 바람되어 올드랭 사인으로 날아다닌다. 어디서나 들리는 시인 음성에 나그네 마음도 음성이 되어 5대양 6대주에 날아다닌다. 감사합니다. 뭐 좀 그런 거 그렇습니까? 여기 탈라스 평원이라고 나오죠. 아까 그 마나스라는 시인이 나라를 여러 번 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선지 장군 아시죠? 고선지 장군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중국에 가서 장군이 했어요. 이 사람이 병력을 끌고 저쪽 설아시아 정복한다고 가갖고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예, 탈라스 전쟁 저는 간 게 저 마나스 동상은 키르기즈스탄 어느 곳에도 있는데 일부러 왜 탈라스를 갔느냐? 탈라스 전쟁터를 찾아갔습니다. 그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중단은 시인 얘기하려면 이게 금방 미천이 들통나는데 저거 얘기하려면 그냥 논스톱으로 며칠 할 수 있어요. 뒤로. 요거 사진이 나오다 보니까 사진이 어떻게 어떨 땐 후진국에 가서 찍으면 눈으로 보면 거지 같은데 사진으로 찍으면 엄청나게 좋게 나온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는 반대. 이 아일랜드 더블린에 이 사람들이 그 문인을 기리는 어떻게 보면 뭐 감옥처럼 돼 있어요. 사진 찍고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보면은 요 방 하나가 이게 12명의 그러니까 아까 말한 예이츠 그다음에 달리버 여행기 쓴 그 스위프트. 그래서 이 아일랜드가 배출한 문인과 시인의 요 방 하나가 그분들 겁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은요 그 사람들의 명판서부터 자세한 기록들을 다 저렇게 해놨어요. 근데 사진을 찍고 보니까 이게 무슨 어디 좀 이거 뭐 구치소처럼 보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저 사람들은 문인을 시내 한가운데서 기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스카 와일드. 여러분들 쪽에서 보면 왼쪽 사진이 여기 오스카 와일드의 태어난 집입니다. 그리고 오스카 와일드가 좀 아주 익살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도 잘 썼지만은 아주 재치 있는 농담도 잘하고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의 동상은 저렇게 그 사람의 오스카 와일드 시인의 성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저렇게 재미있게 동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바위에 누워갖고 딴 생각 시를 쓰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하는 그 동상을 재미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더블린 시내에 있습니다. 요 전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랬죠. 이 올드랭사인 쓴 로버트 번스가 묻힌 곳입니다. 왼쪽 사진이죠. 이게 무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무덤 찾아가는데 아주 애먹었어요. 에든버러에 있습니다. 어디 안내판 붙은 것도 없고 왜 그렇게 그러니까 막 찾아가서 저녁 해지기 전에 도착했어요. 근데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가니까 좀 음침해요. 들어가는 길이. 근데 저기 보면 이름이 써 있습니다. 저 꼭대기 대문처럼 된 데 보면 로버트 번스라고 쓰여 있어요. 야, 이 유명한 시인을 왜 이렇게 안내판도 없고 이렇게 좀 으스스한 곳에 갖다 놨나, 그렇게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더니 나중에 보니까 저게가 그 로버트 번스의 무덤이었는데 그 유해는 다른 곳에 옮겼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무덤으로 사용 안 하고 그냥 이 폐기된 그런 것을 제가 찾아간 겁니다. 저한테 누가 잘못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찾아가 봤는데, 그 다음에 요 근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전쟁 시인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영국인들은 아까 우리 김 의장님이 제가 영국 훈장 받았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영국의 에리자베스 여왕이 주는 훈장이 5종입니다. 근데 제가 받은 거는 1, 2번은 못 받았어요. 1, 2번 받으면 거기는 경이라는 게 따라 붙었습니다. 제가 1번, 2번 받았으면 본 뭐 이런 소리 들었을 뻔했는데, 근데 그게 규정이 있어요. 영국인에만 줍니다. 외국인은 안 줘요. 근데 제가 받은 훈장은, 여러분들 혹시 그 축구 선수 데이빗 베컴 아십니까? 그 양반이 한 20년에 가까이서 영국의 명예를 높여줬어요. 축구 잘해가지고. 그래서 에리자베스 여왕이 저에게 준 훈장이 그 데이빗 베컴에게 준 거랑 같은 동급의 훈장을 저에게 줬습니다. 진작 얘기할 걸 그랬네. 그래서 제가 그거 준다 그래서 누가 달라 그러긴 했나? 이 여왕이 나이 많아서 조금 헷갈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네. 하여튼 그러면 어떻게 그 영국 훈장 받았어요? 그럼 그 얘기하면 또 1시간 걸려. 그래서 끝나고 나중에 어떻게 받았어요? 내도 좀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한테 식사 사면은 그래도 그러면은 혹시 설명해 줄 거를 제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식사만 받아먹고 제가 요 전쟁 시인 기념비를 향해 한 건, 영국이라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입니다. 남북한 합한 것보다 거의 비슷해요. 약간 근데 이게 세계를 200년을 점령했어요. 세계 곳곳을. 왜 그러냐면 상무 정신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 시인들도요. 우리나라 모윤숙 시인이 쓴 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썼죠. 육군 소위 죽은 걸 보고.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국의 시인들이, 영국인들이 한 게 뭐 음악가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그런 상무정신이라는 게 엄청나게 강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그만 나라인데도 전 세계를 200년을 휘잡았어요. 영국에서 독립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도 또 세계를 휘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암흑동들의 피리 소리들은 그거 영어로 보면요. 영어로 보세요. 맨 끝에 뭐라니까 오 데니보의 I love you 그게 나와요. 그렇죠? 네.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다음에 또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거 보면 2절에 보면은 이게 무슨 애인 관계 같아요. 얘기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암흑동들의 피리 소리들은 그 노래는요,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생각해서 지은 아버지의 노래 시입니다. 영국인들이 그런 사람. 일상의 이런 걸 통해서 관에 뭔가 보이지 않는 직접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데 은근히 애국 사상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를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영국에 이렇게 전쟁 시인들 이게 너무 많아갖고 그냥 그 사람들 대표해서 이렇게 세웠어요. 이 얘기하면 또 너무 오래 걸려요. 제가 하도 멋있어서 시를 번역한 게 있어요. 이 영국의 시인이 영국 기병대가 크림반도, 오늘날 요새 뭡니까?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크림반도 뺏었잖아요. 그 크림반도에서 영국 기병대랑 러시아 군이랑 싸웠어요. 영국군이 전멸됐어요. 나중에는 이겼지만은 한 전투에서 전멸됐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영국의 시인이 글을 썼는데, 시를 지었는데, 이게 읽어보니까 너무 뭉클해.
그래서 제가 누가 뭐 읽어보고 아는 거는 제가 번역을 해놨어요. 혼자서. 나중에 원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두 동강이 났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정도 됐으면 남북 통일 벌써 자유 민주 대한민국 안에서 벌써 통일됐어요. 그럼 이거는 이것도 에든버러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영국인들이 로버트 번스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든버러 강가에 로버트 번스의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여기 제가 확대했죠. 여기 이름이 여기 적혀 있는 거. 그러니까 12월 31일 되면 뭡니까? 그래서 에든버러에서 제일 높은 언덕에 큰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갈라서 이 에든버러 시민들이 밤 12시, 12월 31일 밤 12시 다 손잡고 부르는 노래가 올드랭샤인. 그래서 제가 거기 한번 저도 끼 보려고 했는데 그때 하면 방이 없어요. 호텔에 누구 아는 친척이나 어디 친구나 하면 아시면 몰라도 전 세계에서 그것도 손 붙잡고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올드랭자인 좀 연습 좀 해갖고 가갖고 한번 하세요. 그렇게 영국인들이 이 로버트 번스를 사랑합니다. 아까 머털루 브릿지 제가 얘기 나온 게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영화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흐르는 노래가 올드랭샤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시작하면서 올드랭샤인이 금방 좀 이따 나와요. 그래서 딱 벌써 이 영화의 끝이 어떻게 되겠구나. 올드랭샤인이 그 영화의 끝을 이미 다 암시해 주는 것 같았어요. 머털루 브릿지 애수 그거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로버트 번스가 이게 이렇구나. 이거 설명 누가 보면은 이거 오해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설명밖에 쓸 수가 없더라고. 이게 제가 쓰려는 설명은 이 바이런 경이 수영해서 건넜거든. 다르다넬스의 해협을. 그러니까 제목을 처음에 쓰려니까 너무 길어요. 이 조지 바이런 경이 수영을 해서 건넌 다르다넬스의 어쩌고 해서 이게 사진은 이거 보면은 조지 바이런 이 사람이 조지 바이런 경이구나 싶은데 이게 접니다. 실물보다 못생겼죠. 하여튼간에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아까 우리 김 의장께서 제 소개할 때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제가 어선 선장입니다. 그럼 모르셨죠? 남태평양에서 참치잡이에 있어요. 그 선장에서. 자, 근데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선장 교육 받을 때 입은 국립수산대학 유니폼입니다. 그래서 왜 바이런은 이걸 수영해서 건넜어요. 저는 선장이기 때문에 배 타고 건넜어요. 바로 전에 있거든요. 바로 전에. 바로 전에. 이거 아까 싱가포르 만든 래플스 얘기입니다. 보궐 신문은 정문을 딱 들어가니까 이게 나와요. 그래서 저게 뭘까 싶어 갖고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이 식물 안에 좀 가운데 비석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확대해서 찍은 게 이겁니다. 근데 바로 뒤에 이 래플즈가 자기 부인 올리비아를 생각해서 쓴 시가 뒷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여기다 올리려다가 그건 올리면 또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안 올렸어요. 여러분들 상상만 하세요. 나중에 또 혹시 기회가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아주 시가 보면 애절해. 참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시 썼겠다 싶어요. 근데 참고로 래플즈 경은 올리비아 부인이 세상 떠난 다음에 또 다른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 시 쓴 거 보면 절대 죽을 때까지 결혼 안 할 것 같은데 너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자 마음 여자들 믿지 마세요.
이거는 타골의 그 집입니다. 태어난 생가에. 그 인도의 콜카타 가면은 누구든지 가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 타골이 우리 한국을 엄청나게 높여줬죠. 시에서 한국이 동양의 등불이라고. 이거는 아까 키르기즈스탄의 영웅 시인이면서 영웅 탈라스의 동상입니다. 자 마나스의 동상입니다. 이 탈라스라는 조그만 마을에 있어요. 근데 전쟁책을 보면은 탈라스에 있는 강이 엄청나게 큰 걸로 돼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냥 조그만 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한 2000년 전에는 엄청나게 한 1500년 전에는 큰 강이었는데 이렇게 작아졌나 뭐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일본의 기다하라 하쿠수의 생가입니다. 제가 기다하라 하쿠수 태어난 집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가는데 후쿠오카에서 야나가와라는 그 도시까지 기차로 1시간 걸려요. 그 다음에 그 기차역에서 이 고룻배를 타고 이 짝대기로 장대로 배 이제 움직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룻배를 타고 또 1시간을 가면 이 사람 집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이거는 이 물길을 따라서 고룻배를 타고 가는데 사진이 진짜 현장보다 못해요. 진짜 가보면은 이거 여기서 시인 나오겠다 그런 생각이 딱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기라성 같은 이 세계 그 많은 시인들을 일일이 제가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제가 가진 미천도 없고 단지 제가 여행을 하면서 오랫동안 여행을 하면서 시집도 모으고 또 시인들이라고 해서 그냥 시인들 집이 그 근처에 있다면 이렇게 찾아가보고 관련된 거 예를 들면 제가 사진을 양 때문에 못 실었지만 러시아의 푸시긴 그 사람도 그 시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스크바에 갔을 때 또 푸시긴에 관한 또 그 지역을 또 가보고 그랬어요. 근데 일일이 다 하자면 너무 복잡하게 되고 시간도 없어서 여기서 끝내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문외한이지만은 시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제가 느낀 게 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시인과 시에 대해서 시인이 어떤 시인이 이 멋있는 시를 쓰게 되는가 그런 뭐 조건이랄까요? 그걸 말하자면 여기 보니까 다 하나같이 가브리엘 미스트랄 가브리엘 미스트랄 사진 안 나온 것 같았어요. 한번 맨 앞에 나올 텐데 보세요. 쭉 보세요. 맨 위에 있는 사진입니다. 네. 이거네. 이게 가브리엘 미스트랄 태어난 집입니다. 가브리엘 미스트랄. 왼편 사진은 제가 가브리엘 미스트랄 흉상 옆에 서 있습니다. 이 생가에. 그다음에 요 오른쪽 사진은 가브리엘 미스트랄이 옛날에 젊었을 때 학교 졸업한 이제 우체국에서 일했어요. 그게 당시 우체국입니다. 근데 여기 가보면은 칠레 정부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누가 특정한 시인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 아마 그 양반 태어난 집이나 이런데 주변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갖고 뭐 관광객 유치 목적이나 여러 목적으로 큰 기념 건축물을 해놓을 것 같아요. 들어가는 입구도 잘 만들고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일하던 우체국 그대로 그다음에 노벨 문학상 받고 그랬는데 이 흉상 조그만 게 그게 다예요. 그다음에 그 집 들어가는 고향 거기에 도로 포장하고 하나도 없고 그냥 다 비포장 상태고 가브리엘 미스트랄이 가르치던 초등학교도 그대로 오히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살았다면은 그걸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괜히 무슨 후세에서 너무 그냥 번드르르하게 해놓고 하는 것보다가
이 기념관 만들고 그러는 거 안 하고 그대로 둔 게 그게 뭐 가브리엘이 원했던 그런 걸 칠레 정부에서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 제가 이런 걸 그 종합해서 말씀드릴 때 우선 그 시인이 태어난 곳 또는 그 생장하던 것 아니면 일하던 곳 여기 주변이 소박하고 뭡니까 경관이 좀 수려하고 그런 것이 시 쓰는데 피지컬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뉴욕 뭐 어디 저 도쿄 이런 막 복잡한데 이런 데서는 시가 잘 구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사진이 그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막상 가보면요 뒤에 안데스 산맥이 있고 그 안데스 산맥 그 앞에 쭉 그 해안까지는 사막인데 그 사막 사이에 포도원들이 다 있고 그러면 가보면 야 이건 누구나 시인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또 칠레 남쪽에 가면 또 호수가 많아요. 거기서 저 같은 사람도 그 호수 가면 한 2년 있으면 시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칠레는 2명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한 명은 가브리엘라 미스트랄, 따라하는 사람은 파브로 네루다죠. 근데 제가 네루다 집은 그 태어난 데는 산티아고 수도 산티아고 근처에 있고 이 가브리엘 미스트랄이 태어난 그 몬테그란 데는 북쪽으로 한 뭐 수백 킬로 북쪽에 있어요. 아침에 자동차 몰고 가면 저녁에 도착하는데 거기서 제가 가브리엘 미스트랄은 갔고 저 태어난 데는 일부러 찾아갔고 파블로 네루다는 제가 찾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념이 안 맞아요. 그 사람은 칠레를 공산국가 만드는데 앞장선 사람이거든. 물론 그 나중에 그 피노체가 이 공산국가를 뒤집었고 쿠데타로 뒤집었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 태어난 데는 가까운 제가 산티아고 근처지만 안 갔습니다. 이 가브리엘 미스트랄은 아침에 가서 저녁에 도착한 데지만 차 몰고 가고 너무 그 경관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분위기 또 아까 말씀드린 아일랜드의 목가적인 분위기 그런 데서 이 시인이 나오는구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시인이 되는 데는 역시 그런 그 외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시인으로서 개인 자신이 좀 마음에 여유가 있고 순박한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막 돈하고 그 돈을 쫓아가든가 명예를 쫓아가든가 이런 거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이 시인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훌륭한 시인. 뭐 테크니컬하게 말재주가 글재주가 좋아갖고 시를 쓸 수는 있어도 정말 이 가브리엘이나 또는 무슨 그 번스나 이런처럼 다른 사람을 감화시키고 마음을 찡하게 하는 시는 쉽지 않겠다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요새 보면은 미안합니다. 무슨 전세 사기 그거 신경 쓰고 긴장되고 그 다음에 무슨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난리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이 제대로 시가 나올까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외부적으로는 좀 우리 시인의 우리가 예를 들면 젊은이들 나이에 감수성이 아주 예민할 때 아닙니까? 그 감수성이 멋있는 시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 그리고 개인 자신으로는 순수하고 소박한 마음들 갖고 이러면 이런 제가 부족해서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면은 이게 정말 훌륭한 시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인데 괜히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으면 이거로 끝나겠습니다. 네, 우리 권지욱 박사님의 강의가 동서양에 흐르는 시 또한 시의 고장 또 시인들 여러 가지로 많은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우리 대지문학의 시 위상이 한층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 한국에만 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세계 속의 시를 이렇게 듣고 보니까
우리들이 많이 배우고 느끼는 게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중요한 강의였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권지혁 박사님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분 문학 TV에 가서 강의를 하셔야 될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초대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악기 연주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면서 연주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춘종 연주자님이신데 펜플루트 연주를 해주실 것입니다. 이분은 뒤에 나와 있는 대로 한반도 전역을 돌면서 연주를 많이 하시는데 매주 토요일 서울 대학로에서 또 공연을 하면서 사회봉사에 임하고 계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자기 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이러한 훌륭하신 분이 오늘 오셔서 두 가지의 노래를 가지고 넬레 판타시아 배우의 파도 이 두 곡을 가지고 연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지식 프로 대지문학 세미나에 저도 이렇게 참석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주 보고 듣기 어려운 펜플룻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와서 축하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주할 곡은 넬레 판타지아를 펜플룻으로 연주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름이 돼서 여름 노래 한 곡 더 하겠습니다. 대호 씨가 불렀던 파도라는 노래를 템플러스로 연주드리겠습니다. 앵콜! 앵콜! 네, 앵콜 나왔습니다. 앵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자, 앵콜곡 듣기 전에 뜨거운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으니까 시시가 해주니까. 예, 아까 세계 여행을 하시면서 그 세계 시문학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신 선생님이 그 데니 보이를 많이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 음악을 데니 보이를 펜플러스로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종 연주관님께서 펜플루트 연주를 통해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주인가요? 매주 대학로에서 공연하신다고 하셨죠? 요즘에 더워서 내지 못하고요. 예. 간헐적으로 합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 우리 시인님들 지나는 길에 그 시간이 일치한다면은 가서 또 연주 들으시고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콜송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트로트 연주를 들으면서 나도 좀 배워야지 하면서 마음에 결의하신 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무총장으로 수고하시고 또 우리 시인으로서 많은 본을 보이시는 우리 박명호 시인님 나오셔서 회무 보고와 기타 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호입니다. 저도 시쓰기 과정에 5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대진문학회가 만들어지면서 이 별 능력 없는 저에게 우리 박정대 회장님께서 저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해 주셔서 그래 능력도 안 되지만 하고 있습니다. 매번 나오시는 분들은 이 해무보고가 지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들은 거라도 다시 한 번 더 들려드려야겠습니다. 금년 1월 29일 오후 3시에 이룸센터 이 건물 2층 교육실 1에서 대진문학회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장소에서 회장으로 우리 박정대 회장님, 감사님으로 오세창님을 추대를 했습니다. 오세창 감사님, 우리 박정대 회장님은 다 아시겠지만 오세창 감사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1월 25일 날 이 박정대 회장님을 비롯해서 추진위원 10명이 모여서 대진문학회 발전 방향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소신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진문학회는 모든 회원들의 역할 분담론 및 간부와 공부하는 모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2월 11일 이곳 이 교육실 2층 1에서 2차 문학 세미나가 있었고요. 2월 18일 날 12시에 여의도 금산빌딩 지하에서 지하 너섬이라는 데서 그 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8일 날 그 신대방동 신림동에 있는 휴 갈레리 카페에서 회장님을 비롯해서 편집위원들이 참석해가지고 대진문학지의 편집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정 출연해 주신 분이 백은혜 회장님과 우리 김범식 부회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편집위원들은 각자 대진문학에 게재할 시들을 편집위원들이 맡아 1차 편집 후에 박정규 편집주관에게 메일로 송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저 같은 사람이 편집위원을 맡고 있어가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우리 박정규 회장님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3월 11일 날 이곳 누리홀에서 3차 문학 세미나가 있었고요. 3월 11일 날 역시 그 너섬에서 평가회가 있었습니다. 4월 8일 날 이룸센터 내내 이곳에서 4차 문학 세미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4월 15일 날은 이곳에서 5기 김용혜 시인님, 6기 전병덕 시인님을 포함해서 9명이 출판 기념회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5월 2일 날 옆에 잠사회관 지하 1층에 장원미역에서 임원회의가 11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임원회의가 있었고요. 금년 5월 4일 날
오후 4시 반부터 이 시석이 7기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5월 9일 날 그 장원미역에서 편집회의가 있었고요. 편집위원들끼리. 그 다음에 5월 25일 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8기 시서기 교육이 소교육실에서 12명이 이 수강자로서 8기 시서기 과정이 개강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날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이날은 우리 대진문학회는 대한민국 지식포럼과 같이 저 방화동에 있는 그 국제청소년 수련원에서 같은 이 워크숍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0일 날 이곳 누리홀에서 5차 세미나가 있었고요. 문학 세미나가 있었고요. 오늘 이 자리 이룸센터에서 지금 6회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진문학 가을호의 원고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작품 원고 1차 모집 마감일은 8월 4일까지입니다. 시 3편이나 수필 1편, 기카시, 노랫말 시 등을 기타 등을 메일 또는 카톡으로 꼭 보내주시고 1차 마감 전에 8월 4일까지 하시면 계좌료는 2만 원인데 1차 마감이 지나면 3만 원으로 많은 인사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8월 4일 이전에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도 제가 그 특급 폐지 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걸로 알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상임대표로는 널리 알려져 있는 우리 장기표 대표님하고 그 다음에 그 동양대학교 총장하시던 최성애 총장님, 그 다음에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초대위원장이신 박인환 변호사님도 상임대표로 동참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박인환 변호사님은 우리 그 회의석상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문재인이가 간첩인 걸 모르고 있다는 발언을 해서 민주당이 지금 벌컥 뒤집어져가 고발을 하니 여전히 야단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권이 국민의 아픔을 함께하며 이를 풀어나가야 될 해법을 찾기는커녕 자기들의 이권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우리의 혈세로 기들에 나누고 국민들 위해서 군림하고 있는데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은 도대체 우리 고위공무원들이 무슨 특혜가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특급 폐지 국민운동본부에 홍보 책자를 여러분들 앞에 한 부씩 나눠드렸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마 밤잠이 안 오실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속고만 살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이 완전히 공분에 둘러싸이시면 흥분되시면 이 소책자가 저희들도 뭐 없는 돈으로 지금 이 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 힘든데 흥분되시는 분들은 공분에 같이 사는 분들은 100권 단위로 10만 원씩을 우리가 그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눠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서 이 운동은 우리 저 같은 특정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앞서야 됩니다. 이유는 국민들의 수준이 정치의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민운동으로 전개가 돼야 되고요. 국회의원들한테 맡겨놓고 고위공직자한테 맡겨놓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저항권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권은 우리 헌법에도 보장된 우리의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잘 읽어보시고요.
특검 폐지 운동은 정치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특정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정의로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이를 외면하시는 분들은 우리 국민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책자와 같이 나눠드린 종이는 그에 대한 홍보물이고 우리는 매주 목요일날 11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 목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한병채 님과 우리 정남길 회원님도 참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7월 17일 날은 국민 총궐기 대회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소책자들 글자 하나도 빼놓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꼼꼼하게 한번 챙겨서 한번 읽어오십시오. 정말 우리가 속고 살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에게 이사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지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또 힘쓰고 애쓰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좀 든든하고요. 우리 박명호 사무총장님에게 감사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사실은 특검 폐지 운동 이렇게 서명 운동 하시는 거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했는데 송구한 마음이 드네요. 한편으로는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많은 시인들이나 학자들 또 종교인들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강하게 이렇게 글로 표현도 하고 또 몸으로 나서서 운동도 전개하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발전과 중흥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생각하지 말고 동료의식을 갖고 또 시인의 사명감의 하나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뜨거운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발언하실 거 있으시죠? 조금 아까 우리가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요. 우리 권 박사님이 안내문에 보니까 아주 좋은 게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권 박사님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거가 뭘 하고 계시냐면 권 박사 지구촌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마이크를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권 박사 지구촌 TV라고 핸드폰에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치면은 바로 지금 아까 여기서 강의했던 거는 아마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지식을, 더 많은 상식을, 더 많은 지구촌 소식을, 또 더 많은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좋은 정보들을 이렇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제가 한번 찾아보고 그 안내를 드렸습니다. 먼저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 바로 들어가셔도 쳐보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미나 진행 중이니까 지금 들어가시 마시고 끝난 뒤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이제 광고 시간인데요. 2부 순서에서 준비된 행운권 또 물품들이 협찬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는 번호로 해가지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접수할 때 자기 번호가 주어져 있습니다. 1번부터 쭉 51번까지 나와 있는데 번호를 한 번쯤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번호를 생략할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회원들이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니까 잠시 쉬는 휴식 시간에 또 인사들 나누시면서 명함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하신 분들 잠깐 오셨으니까 소개해드리고요. 우리 임동학 명예회장님 또 시인대 학장으로서 수고가 많으시는데 제1기입니다.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주식포럼의 창설자이시고 지금도 꾸준히 많은 영향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주식포럼의 지금 현 회장을 맡고 계시는 백은혜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 다 교수님이라고 또 수많은 시에 대한 수업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박종규 교수님. 네. 감사드리고요. 아까 오세찬 감사님 인사했고 다른 분들 우리 시인님 중에 한 분이 제가 귀담아 들었는데 박사라고 불러주는 것과 교수라고 불러주는 것, 또 사회적인 어떤 유명 인사의 이름을 붙여서 불러주는 것보다도 7, 80년 살다 보니까 시인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즐겁고 마음이 흐뭇하더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시인이 된 것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시인 되시기를 잘했다고 하면서 손을 잡고 서로 인사를 나누며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인 되시기를 잘했습니다. 네, 이제 건강하셔야 되겠습니다. 건강하심으로 인해서 행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세계 속의 시를 보니까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 발전적인 시인으로서의 나아갈 방향이 노벨 문학상입니다. 시를 통한 노벨 문학상. 이에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대지 문학계 세미나에 기필코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행사에도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꼭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포럼 189차 포럼도 7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충무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시인들이 많은 힘과 응원을 보내주시며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협찬 내역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박종규 회장님께서 석류 콜라겐 스틱 2세트를 보내주셨고요. 임동학 회장님께서 홈플러스 5만원 상품권 안매, 김덕겸 시인님께서 양배추 블루거리즙 2세트, 한경숙 시인님 보톡스 비비크림 20개, 염상희 시인님 와인 2병, 공고강 시인님 어린이 선물 세트 5점, 전병덕 시인님 황칠차 2점까지 이렇게 보내주셔서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4시 40분에 행사를 마칠 예정인데 행사 마치고 나서 저녁 식사 장소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사계정성 참사회관 지하 1층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n분의 1로 하기 때문에 만원씩 참석하신 분들은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명호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지문학 가구로 작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이렇게 원고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서 제 1부 시간을 마치고요. 그런데 2부 순서에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2부 순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뭘 맞추라고 그래.
몇번 문제수 따라서 5분 늦게 나오긴 합니다만 정식으로 제가 이번에 등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고를 하셔서 볼 때마다 좀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올드 행사에 보내주세요. 그것도 멋있는 노래예요. 암흑 동안 또 해주시고 그것도 멋있는 노래예요. 제목이 런던 에어 시골까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렇게 빨리 제 하나만 찍어주세요. 어디 갔어? 아이고 여기 계세요. 오래 수고하시고 더 이상 연습 전화번호 전화하시잖아. 더 이상 연습 안 하는데 전화번호 여기 사진 한번 더 찍어주세요. 색깔은 다 해야 되겠네. 교수님 가운데 육기도 시킵니다. 너무 안 찍더라고요. 네. 시간을 좀 전략하는 차원에서 자, 자리에 좀 착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십 년대 책방에서